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공과권 이석태입니다. 네, 공청회 순서는 1. 후보자 출마 소견, 2. 언론사 질의응답, 3. 서면 질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단과대 단위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기술대학 후보자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후보 국가대표 선거 박인표 후보의 출마 소견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8대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후보 환경시스템공학과 공부학번 박인표입니다. 네, 매년 새로운 학생회가 출범하고 여러 가지 공약을 토로하지만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은 문제점들이 이제 진부한 이야기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제가 작년 환경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을 역임하고 또 과기대 비대위원장을 지내면서 학과에 또 과기대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2015학년도 과학기술대학 학생회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국가대표 선거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후보 환경시스템공학과 공부학번 박인표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언론사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언론사분들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의 발언 시간은 3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문은 언론사 후보대 방송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방송국 제59기 기자 박상보입니다. 후보자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난 학기에 이미 단선원 출마하셨다가 낙선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다시 출마하시게 된 계기를 여쭙고 싶고요. 처음으로 그다음에 언론사 질이 이제 진행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상 저희가 찾아봤지만 공약이 작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가 이번 선거에 임하시는 자세가 더욱더 중요하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 제가 11월 선거에 나왔다가 낙선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환경학생회장 또 과기대 비대위원장 역임하면서 제가 정말로 과기대를 챙기는 것이 또 모든 학과를 어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출마하게 되었고요.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과기대의 주인은 과기대 학우 여러분들입니다. 누구보다 확실하게 여러분들 목소리 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이 있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사물함 증축 사업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이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학기 초에 제가 과기대 비대위원장으로서 학기 초에 제1과기대 1층에 위치한 150개의 사물함을 배정하였습니다. 현재 제1과학기술대학과 2과학기술대학을 통틀어서 1과기대 1층에 있는 150개 사물함이 유일한 사물함입니다. 현재 과기대 학우분들이 벌써 2,700, 2,800명을 못 도는 수준인데 이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생각했고요. 제1과기대와 2과기대에 사물함을 추가로 증축하여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 복지를 더해드리고자 합니다. 컴퓨터 정보학과나 응용통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업이 2과기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분들은 제1과기대까지 사물함을 신청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제시한 공약이고요. 제가 어떠한 공약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과기대 체육대회 무대 행사나 연예인 섭외로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그맨을 또 섭외하고 무대 행사 비용으로 총 6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진행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소화시켜서 생기는 여유 자금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물함을 증축하여 학교 생활에 복지를 더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물함 증축을 하고자 하시는 장소가 제1과기대와 제2과기대에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제1과기대 1층에 위치한 사물함 위치는 다들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1과기대 2층에 보면 지금 현재 게시판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게시판을 조금만 더 엘리베이터 가깝게 옮기고 현재 게시판이 위치한 자리에 사물함을 추가로 설치한다면 150개 또는 100개 정도의 사물함은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각 과마다 수업을 듣는 층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5층이나 2층에서 주로 수업을 듣는데 다른 층 같은 경우에도 해당 학과 학부모님께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학과나 속한 층에 사물함을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분배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문 말고 저희 호산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은 지금 포스터가 바로 붙여져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흰색 벽으로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사물함 설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 후보 측에서 무인 보관 락커를 교내에 설치하신다는 공약을 가지고 나온 걸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과기대 사물함 증축 사업은 이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총학생회 무인 보안 락커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과기대 학우분들만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1과기대에 있는 것처럼 키홀더 방식이 아닌 여러분들께서 직접 사물함을 구비하시고 잠글 수 있는 그런 사물함을 추가로 증축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후보자께서는 ST박스 무료 상영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료 영화 상영 공약인데요. 안타깝게도 과기대의 경우 잦은 퀴즈나 시험으로 심신이 지쳐있는 학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대회, 무대 행사 비용을 조금 더 간소화시켜서 매월 마지막 주에 해당 월 박스오피스 1위 영화를 정품으로 구입이 가능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 팝콘과 음료 또한 무료로 지원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 공약을 준비하면서 저작권협회에 많은 문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저희가 만약에 100명의 학우분들에게 영화를 상영하고자 한다면 100장의 정품 DVD를 구입해야 되는 게 현재 법안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문의를 해본 결과 학내에서 일회성에 하나여 비영리 목적으로 상영을 한다면 DVD 한 장만 구매하여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화 한 편 상영하는데 5만 원 정도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팝콘이나 음료 또한 무료로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무료 영화 상영 공연을 통해서 과기대 학우분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매월 작은 축제 마당 또는 원래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 상영 공약은 예전에도 그 기고 학생회나 단과 내 학생회에서 추진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으나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더불어서 매달 DVD를 약 5만 원에 구입해서 영화 상영을 한다면 그 영화 상영 이후 해당 DVD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자칫하면 이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후보자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화를 상영하는데 저희가 DVD를 CD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성에 하나여 저희가 상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로 저희가 받아서 한 번만 재생할 수 있는 파일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후에 DVD가 낭비되는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참여율 같은 경우에는 예전 기고학생회에서 진행했던 영화 상영 공약을 보면은 최신 영화가 아니라 좀 때가 지난 영화들을 많이 상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박스오피스 1위 영화를 지금 현재 개봉작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도 최신 영화를 상영한다면 많은 학우 여러분들께서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식과 음료 또한 지원해드리기 때문에 놀러 오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참여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기본주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헌책방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헌책방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로써 벌써 개강한 지가 3주가 되었는데요. 제가 안타깝게도 작년부터 이 공약을 실행하지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벌써 비싼 돈 주고 과기대 전공서적 구매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해부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지금도 값비싼 전공서적이 1.5배가량 더 비싸진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의 부담이 많이 가중될 것 같아서 내세운 공약이고요. 일정 기간 동안 저희 학생회에서 중고서적을 기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헌책방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값싼 가격에 판매해 드릴 거고요. 여기서 생기는 수익은 전에 기부하신 학우분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서적의 개인 간의 거래가 불편한 점도 많고 번거로운 점이 많습니다. 이를 저희 학생회에서 대신 처리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대신문 이경주 기자입니다. 네, 방금 질문에 대해서 세부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책방 사업의 경우 임기 동안 내내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헌책방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 학우 여러분들의 반응이 정말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된다면 다음 학생회에서 아마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인수인계하여 내년에도 또 추후에도 꾸준히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서 실행할 수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추가로 한 말씀 드리자면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올해부터 저작재산권자의 저작권료가 인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0조에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공서적 제본이 저작권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도 제본 또한 쉽지 않을 예정이어서 제시한 공약임을 추가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 좀 세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기부라는 표현이 잘못되신 것 같고요. 기부라면 기부하는 사람이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기증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후보자께서 말하신 공약은 기부해서 받은 책을 이제 다른 학우들에게 팔고 그 기부금을 이제 그 기부했던 학우에게 돌려준다는데 이거는 사실 기부라기보다는 중간 판매자 역할을 해준다는 표현으로 정책 설명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럼 중간 판매자 역할을 하는 게 맞으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기부라는 표현이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A라는 학우분이 기부를 하셨는데 기증을 하셨는데 그 책이 팔리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학생에서 보관하고 다음 헌책방에서 다시 재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부라는 표현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세부식을 더 드리려고 하겠는데 이 헌책방 사업은 오로지 그 다른 학우들에게 기부를 받은 책으로만 사업을 하시는 건지? 네, 기부를 받은 책에 이제 추가로 인보비에서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에 사물함을 철거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진 철거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철거하지 못한 사물함에서 과기대 전공서적이나 또 다른 단대의 서적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보비에서 보관하고 계신 서적 중에서 과기대 서적을 저희가 인계받아서 그것 또한 헌책방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을 더 드릴 텐데요. 그 인보기에서 사물함 철거 시 뭐 그런 수거한 책을 판매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책을 팔았을 때 그 판매 수익은 인보기한테 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로 가신 건지 그 판매 경로를 그 수익 경로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런 인보기에서 기증을 받은 소유권이 없는 책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다른 저희 행사를 진행할 때 있어서 학생회에 좀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그 책의 주인을 찾아서 인보기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은 소유권이 없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서 저희가 돈을 전해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 과기대 행사 진행할 때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자치회계 특별위원회는 설립을 공약을 내보셨는데 이 위원들을 학생회가 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학부들이 선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치회계 특별위원회
2015년 11월에 이제 과기대 모학과에서 불미스러운 횡령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생회의 전반적인 신뢰가 실추돼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무엇보다 현재 과기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산의 투명한 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회계 특별감시위원회 말이 참 길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 학생회에 속하지 않은 학우분들을 저희 학생회에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모집을 해서 주기적으로 각과 또는 단대의 학생회비 사용 내역이나 현황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고요. 이 공약은 총학과 연관된 공약이 아니라 총학생회와 연계하여 각 단대와 학부 모두 진행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회계 내역을 가독성 있게 학과별로 통일하여 쿠플전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공지해드릴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혹시나 부당한 요지가 보인다 싶으면 그 부분도 여지없이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씩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미 총학에서 시행되는 자치회계 특별위원회를 총학에서도 공약으로 내오신 것 같은데 지금 같이 연계하신다 했는데, 사실 이걸 굳이 왜 이걸 과기대 학생회장 공약을 내세우셨는지, 그냥 총학 그 후보자의 공약과 그 묻어가기식 공약이 아닌지 여쭙고 싶거든요. 이 공약이 왜 나오게 된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기대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총학생회에서 이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더라도 저희가 내세울 공약이었고요. 저희 과기대에서 시작된 문제인 만큼 저희가 끝을 보기 위해 만든 공약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또 이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릴 텐데, 그럼 아까 전에 그 자치회계 특별위원회를 이렇게 그 위원들을 선발하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추후에 그 회계 감사 같은 걸 하고 나서 이제 뭐 추가적인 뭐 보상 같은 걸 받는 것인지, 아니면 오로지 그냥 아무 금전적인 보상도 없이 이걸 진행하는 것이 여쭙고 싶거든요. 학생 자치 회계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 국적으로 전문성을 띈 위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집한 학우분들께서 학생들의 회계 감시나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더해 주시는데, 무상으로 여러분들께 노고를 해주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학교 측에 총학생회와 연계하여 학교 측에 요구하여 적게나마 봉사장학금 금액은 얼마인지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10만 원, 5만 원권이건 모집된 학우분들께서 야식이나 한번 드시면서 회계 감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전문성을 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더 하겠는데요. 뒤에 총학생회 후보자 공천회를 진행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총학생회 후보자님과 사전 미팅을 할 때 총학생회장 후보님께서는 이 자치 경우에 장학금과 같은 금전적인 보상 같은 건 없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네, 두 분의 말씀이 이렇게 다르신 건 그 연계를 하신다 해놓고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이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도 총학생회와 연계하여 내세운 공약인데요. 사전 미팅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총학생회 공청회 때 한 번 더 질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더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는 학교 측에서 봉사장학금 명목으로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더 다음 총학 공청회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회계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질문 여기서 마치겠고요. 네, 후보자께서는 스타일업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 제가 환경식생공학과 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기대 특성상 여하부의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여하부가 참여할 수 있는 소모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올해에는 단과대 단위에서 여하부를 위한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 강좌 이런 것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여러분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강좌를 유치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남학우분들을 위한
패션 스타일이나 또 운동법 등의 강좌 역시 설문조사를 통해 유치할 예정입니다. 과기대 학사지원팀과 면담한 결과 학우분들을 위한 강연이나 강좌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금 더 멋지고 예쁜 과기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타일 강좌를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스타일 강좌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진행하게 된 것인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네, 외부 강사를 초빙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자면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네, 이번 새내기 새로배움부에서 저희 과기대 학사지원팀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짧게나마 면담을 했었는데요. 외부 강사 초빙이나 뭐 강좌 등에 대해서는 그 강좌 초빙료나 병비 또한 지원해줄 의사가 있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희 학교 측에서도 바라봐 주시고 있어서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큰 부담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작년에는 이 스타일업 공약은 없으셨고 보시면 제가 작년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진로 세미나 뭐 이런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뭐 스타일업 강좌보다는 또 명사 특강이나 진로 세미나 이런 것들 원하는 학생들의 그 수요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약을 만드시기 전에 이 학우들이 원하는 그 강좌가 뭐가 있는지 그런 설문조사를 과기대 학생의 대상으로 뭐 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라든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스타일업 강좌라고 해서 저희가 꼭 외모에만 집중한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 아니라요. 만약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명사 초청 등의 강연이 좀 더 여러분들의 뜻이라 생각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 볼 예정이고요.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 등의 외모에 치중하지 않고 여러분들 뜻에 맞게 설문을 통해서 강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학술제 활성화 공약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술제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내세웠던 공약입니다. 학술제란 학문의 결과를 교류하기 위하여 펼쳐지는 행사입니다. 가령 대학원에 대한 관심 또는 어떤 연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또 결과는 어떠한지에서 궁금해하시는 학우분들이 계시다면 정식으로 학술제를 활성화하여 학부생 여러분들의 진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학술제를 위해서는 해당 학과, 학과장님과 또 과기대 학장님께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건의를 드려서 학술제가 설립이 되어 있지 않은 학과에 학술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내세우셨던 공약 중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로 세미나를 여시겠다는 공약이 있으셨잖아요. 학술제 활성화는 사실 진로와 관련된 것보다는 그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우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보다는 진로에 관심을 가지는 학우들도 충분히 있을 거거든요. 이런 학우분들을 위한 방안은 생각하신 게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진로에 대한 고민을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작년 진로 세미나 공약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교우회가 설립이 되어 있지 않은 학과의 교우회를 저희가 간접적으로나마 좀 더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목표였는데 올해 이제 각 학과 학생회장님과 또 면담을 해본 결과 교우회가 설립이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되게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연락이 의사소통이 최신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연락처가 최신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연락이 힘든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연락망을 저희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했었는데 면담을 해보니까 교우회를 굳이 설립하기보다는 학술제를 활성화시켜드리는 게 오히려 대학원뿐만 아니라 학술제 자체에도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는 행사이고요. 교우회와 좀 더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약을 두 가지를 저희가 세운 기분이 들어서 하나로 모은 공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후보자는 재도전이시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저희가 지난 학기 후보자님의 공약집을 아까도 보셨다시피 가져와서 올해 공약집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사실 올해 공약 살펴보면요, 몇 가지 제외하고는 지난 학기 공약하고 거의 같은 공약을 내오셨습니다. 네, 근데 작년 공약에서 두 가지 정도가 빠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두 가지 공약은 왜 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진로 세미나 추진이었고요. 또 하나가 흡연부스 설치 공약이 있었죠 작년에. 예, 후보자님께서 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 작년에 흡연부스 무상 설치 공약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작년 공약을 되짚어봤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하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흡연권과 혐연권 모두 존중하고자 내세웠던 흡연부스 무상 설치 공약이 정작 흡연권을 저희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역 앞에 있는 흡연부스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편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흡연부스가 분명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흡연자들은 안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의 옷에 담배 냄새가 많이 배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과기대 흡연부스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흡연자 여러분들의 사용률이 굉장히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이번에 제외한 공약이고요. 당선이 된다면 흡연부스 설치보다는 금연 캠페인을 등을 추진하고 흡연구역을 재설정하여 흡연권과 흡연권 모두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약으로 내건 6가지 이외에 다른 사업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공약으로 내세운 6가지 공약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대표적인 공약이었고요. 추후에도 당선이 된다면 주기적으로 학생의 회의나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어떤 문제가
서면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겹치는 내용도 많고 구성원위에서 검열한 결과 4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전때의 과기대 학생회장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 그리고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작년 황공 학생회장을 지내면서 작년 27대 과기대 학생회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참 배울 것이 많은 학생회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기대 학생회장님부터 수석국원님들까지 모두가 한 몸짓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임자와 후임자는 같은 고을에 살게 된 동료로서의 우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전대를 평가하는 것은 제 스스로 인격을 모두 손상시키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난 한 해 환경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을 역임하시면서 과학기술대학의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으로 나오시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 1년간 학생회를 이끌면서 저희 학과하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세심하게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학과에서 과기대 학생 측이 요구할 것이 무엇인지, 또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과기대 학생회장으로 당선이 된다면 학과를 위해서 정말 저희가 움직일 것을 알고 있고, 학과를 챙겨주는 것이 누구보다 빠르게 하고 여러분들을 챙겨드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생회는 다른 단위와의 교류로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문대학이나 경상대 혹은 다른 단위와의 교류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과기대 행사를 1년간 전반적으로 보시면 다른 단대나 다른 단위와 함께 진행한 행사는 아직 없습니다. 과기대 체육대회가 가장 큰 단위의 축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가능하다면 인문대나 경상대 그리고 총학생회와도 연계하여 과기대뿐만이 아니라 인문대 학우님들 또 경상대 학우님들 함께 누릴 수 있는 작은 것부터라도 조금이나마 축제를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중이온 가속기 설치와 더불어 과학기술대학 증축 및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와 발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이나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이온 가속기와 함께 저희 학생회에서 진행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기대 증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알고 있고 정보도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약대 쪽 건물과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만약 가능한